벌써 8월의 첫날입니다.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. 자, 조금 전 국회에서 이 야당은요,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조금 전 제출했습니다. 오늘 조국혁신당, 민주당, 진보당, 사회민주당, 새로운미래, 기본소득당 등이 다 함께 연설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접수를 시켰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접수가 되면 이제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야 됩니다. 근데요, 여러분 딱 일한 지 이틀째입니다. 이틀이 됐는데 원래 탄핵이라는 것은 재임 중에 있었던 헌법과 그다음에 법률 위반에 대한 탄핵이지 않습니까? 도대체 하루 이틀 사이에 뭘 했다고 탄핵한지 모르겠습니다. 특히 그 사유를 보니까 그 방통위를 2명만으로 운영하는 것, 그리고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참여했다는 거, 뭐 딱 이 두 가지 사유를 들었어요. 참 기가 막힙니다. 이 2명이라는 거는 이미 법원에서도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위법이 아니다고 이미 판명된 상황 아니겠습니까? 예, 그렇죠. 그다음에 뭐 2인 체제를 가지고 잠깐만 시비 거는데 민주당이 본인들 추천복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. 네. 직무 유기하고 있으면서 2인 체제가 되도록 거기에 그 힘을 보탠 사람들이 누굽니까? 민주당 아닙니까? 그래서 오늘 이게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데 꼴랑 하루 했는데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한다니까 정말 지나가는 개도 웃고 다 웃고,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건 무고 탄핵이다. 무고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. 자,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3개월, 그리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6개월,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틀째 바로 탄핵안이 이렇게 발의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누구죠? 또 한 번 탄핵이 됐죠. 탄핵안이 제출됐죠. 결국 4명의 탄핵안이 바로 방통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. 그렇게 MBC가 중요한 걸까요? 그렇게 네. MBC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. 그런데 어제 이제 MBC 감독 기관인 박문진 이사 9명 다 임명이 됐고 KBS 이사도 다 임명이 돼서 그 오늘 이제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KBS, MBC 이제 손 떠났어요. 예. 방통위에서 이제 손 떠났습니다. 합법적으로 다 처리가 됐고요.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탄핵 소추의 실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네, 업무를 그냥 5개월 동안 뭐 대충 정지시키겠다 뭐 이 이유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뭐 덕분에 뭐 국정감사 때 뭐 갈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갈구지도 못해요. 네. 참 기가 막힙니다. 이 야당의 폭주가, 탄핵 폭주가 언제나 멈춰질지 정말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지난번 그 시청 앞 그 참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. 시청 앞에서 차량이 역주행을 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돌아가셨죠. 6분인가요? 그때 돌아가셨는데 오늘 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오늘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. 근데 참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가해자는 지금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급발진이 아니라 엑셀레이터를 거의 뭐 99% 밟았다. 그러니까 엑셀레이터만 세게 밟았다는 거죠. 속도가 107km까지 달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게 다 확인된 게 뭐냐면 신발에 엑셀레이터 자국이 남아있대요.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. 참 기가 막히네요. 이게 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게 역주행을 해서 들어왔다가 그걸 알고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엑셀레이터를 그냥 너무 세게 세게 밟은 것 같아요. 그러다가 결국 아까운 목숨만 잃은 사건인데 결국 검찰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. 구속이 됐고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. 참 기가 막힙니다. 16명의 사상자가 당시에 났고 많은 분들께서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. 근데 이게 참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요. 예를 들어서 역주행을 하게 되면 빨리 선다든지 옆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냥 엑셀레이터를 그냥 너무 세게 밟았던.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이게 급발진이라는 사고가 많은데 실제로 알고 보면 엑셀레이터를 잘못 밟은 사고가 꽤 많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정말
급발진 그 기계의 문제로 인한 경우도 있는데 그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죠. 그 네. 급발진의 원인을 그 이제 이 당사자 운전자가 밝혀야 되죠. 네. 우리는. 그래서 그 법을 지금 바꿔야 되는데 아직 못 바꾸고 있는 뭐 그런 저는 상황. 국회에서 법 바꾸겠어요. 예. 맨날 지금까지요. 22대 국회 들어서서 법안 통과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. 아이고. 0건입니다. 0건. 야, 참 이런 국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? 지금 국민들요.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건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또 TMF 사태 네.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문제도 그렇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돌봐야 될 사건이 너무 많아요.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서울 은평구에서 일어났던 일본도 그 살인 사건 그것도 보면 지금 이 도검류를 너무 쉽게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그냥 도검류를 그냥 다 소지할 수 있는데 정신질환이 있건 없건 간에 확인을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. 그러니 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만약 이런 일본도 1m 20cm짜리 일본도라는데 이런 거를 정말 가지고 휘두르면 이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? 큰일 나고 아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사람은 저 피해자 이제 유명을 달리한 그 피해자에 대한 뭐 미안함도 없다면서요. 그러니까 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자기가 뭐 도청하고 있고 뭐 스파이로 뭐 미행하고 있고 뭐 이런 헛소리만 하는데 참 이런 분들이 그 주변에 꽤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신병원이 극도로 부족해요.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렇게 발견되더라도 네.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격리할 수 있는 또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너무나 없습니다. 참 그런 것들을 사실 국회가 나서서 법으로라든지 만들어서 뭔가 민생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도 민생을 챙기고 있지 않습니다. 단 한 명, 지금 한동훈 대표만 며칠 취임한 이후에 연일 이 민생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또 TMF 사태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에 나서면서 지금 정무위원회에서 불러서 직접 이제 신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참 정말 여러분 도대체 생활하시다 보면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요? 탄핵이 문제일까요? 특검이 문제일까요? 그거 한다고 우리 국민 생활이 나아지겠습니까? 근데요, 저는 한편으로 보면 솔직히 이거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?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. 그렇죠. 예? 솔직히 할 말 없습니다. 에이. 솔직히 민주당 찍은 사람들 할 말이 없어요. 본인들이 이거 뻔히 알고 이거 했지 않습니까? 민주당이라는 게 어떤 정당입니까? 저런 정당이라 뻔히 알면서 그들에게 표를 줬잖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데를 상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찍은 분들은 이런 대책 마련하는 이야기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모르겠지만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지난 총선 때 보면 이 국민들이 이 민주당의 어떤 특성 그리고 민주당 후보자들의 어떤 이 전력들 그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어줬잖아요. 네. 그 찍어준 거는 결국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라고 찍어준 거 아닌가요? 뻔히 보이잖아요. 김준영이 찍어주고 양문석이 찍어주고 그런 놈들 찍어주고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? 글쎄요. 그러니까 참 이 민주주의가 참 좋은 제도인데 여러 가지 맹점이 많습니다. 맹점이 많아요. 예.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정말 깨우쳐야 됩니다. 이제는요, 솔직히 정치인들만 욕할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유권자들한테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보십시오. 지금 이 본인들이 이 한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니까요. 국회를 국회로 만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왜 방방 뜨겠습니까? 우리 국민 지지받았다. 국민들 우리한테 190석 줬다. 라고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과연 그 어떤 결과를 낳을지 내가 잘못 찍으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번에 아마 여실히 저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결국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서요. 정말 이거는 이번에 야당 의원들 많이 뽑은데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. 뭐 대전, 충청, 인천, 뭐 경기도 이런 데 계시는 분들 민주당 찍은 분들 뭐 국회 욕할 저는 자격 없다고 봅니다. 솔직히 이야기해서. 뭐 그러라고 지금 찍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가 맨날 민심하고 뭐 국민들은 그냥 선택은 항상 올바르다 그러는데 항상 올바르지 않습니다. 이게 올바릅니까? 근데 뭐 민주당 찍었던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가 아마 후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제 민주당 찍었다가 이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이제 중수청
중도, 수도권, 청년 뭐 해가지고요. 다 품어낼 수 있는 큰 그릇을 이제 국민의힘이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또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의 어떤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 민생을 살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로는요. 여당의 정책위 의장 바로 이런 거를 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. 이런 정책들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대응하고 뭔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라고 있는 자리예요. 저는 이분이 뭐 친윤이건 친한이건 그 상관없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책위 의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.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. 그런데 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잖아요. 근데 정전심 정책위 의장 할 말 없습니다.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.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국민적인 민생의 문제가 있는데 여당의 정책위 의장이 할 말 없다고요? 할 말이 없습니까? 지금 자신의 거취 문제를 떠나서 지금 TMF 사태 얼마나 심각합니까? 지금 상공인들 지금 다 망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라도 뭔가 이야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. 이분이 뭐 윤 대통령 가깝고 이걸 뭘 이제 떠나서 자격이 없는 이유는 결국 정책위 의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.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그 이야기와 함께 지금 좀 이 청문회 지금 탄핵안 이번에 제출되지 않습니까? 그 이야기 함께 조국 혁신당의 대변인이요. 알고 봤더니 검사래요. 현직 검사랍니다. 이규원. 예.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? 이 이야기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또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